네, 안녕하세요. 장연구소의 장엘리입니다. 네, 장유진 캐스터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장유진입니다. 네, 제 자신이 이번엔 장유진이라고 소개를 할 뻔했어요. 네, 장유진 캐스터 어떻게 한 주 이번에 잘 보냈다고 생각하세요? 어때요? 오늘 이 장연구소를 잘 하고 나면 네. 잘 보냈다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주도 굉장히 좀 다사다난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왠지 변동성도 굉장히 컸던 것 같고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이번 한 주 굉장히 힘든 한 주였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좀 장을 이렇게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은 한 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반도체 시장이 디램 가격 때문에 이제 하락을 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좀 힘이 빠지는 그런 장세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좀 스트레스를 받는 한 주였기는 하지만 오늘은 조금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또 마무리를 보여준 뉴욕 증시였는데요.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섹터별로 그리고 종목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진 캐스터 짚어주시죠. 네, 먼저 3대 지수 확인하시면은 지금 나스닥 지수가 가장 크게 오른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추리할 수 있듯이 기술주가 조금 상승세를 주도를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저희가 맵과 섹터 바 차트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맵을 보니까 그렇게 좀 푸른 면적이 넓죠. 네. 맞습니다. 조금 또 어제 맵과는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네. 큰 면적들이 초록빛을 밝혀내고 또 나머지 종목들은 곳곳에 빨간불을 밝히기도 했다라는 점을 확인을 하실 수가 네. 있는데요. 이어서 바 차트를 통해서 일일 바 차트 그리고 주간까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살펴보시면 지금 헬스케어가 가장 활력을 띈 섹터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테크놀로지 쪽에 좀 대형 종목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실제 지수의 상승세를 주도한 것은 테크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록불을 밝혀낸 섹터를 확인하시면 총 4개의 섹터가 초록불을 밝혀냈는데요. 헬스케어, 테크에 이어서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그리고 부동산까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빨간불을 강하게 켜내고 있는 섹터가 기초소재 그리고 에너지인데요. 에너지, 기초소재 그리고 경기순환재까지 어제 좀 좋은 모습을 보였었죠. 그래서 이번 주에 인프라안이 통과되고 나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섹터가 지난 간밤에는 다시 내림세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일일 이제 섹터로는 그렇게 확인이 됐는데 주간으로는 어땠는지 함께 좀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간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그래도 금융주가 이번 주에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한 주간 가장 좋은 흐름을 가져간 섹터 자리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2.73% 그리고 굉장히 싱그러운 초록색을 밝혀내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어서 성적이 좋았던 섹터로는 산업과 에너지 그리고 기초소재 섹터가 성적이 좋았습니다. 지금 살펴보시면 가장 아래에 자리하고 있는 섹터가 헬스케어인데요. 간밤에 조금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주요 백신 기업들이 거의 10%대까지 주가가 떨어졌다 이런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간밤에 조금 올랐어도 주간의 낙폭을 회복하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정확하게 잘 또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주간 차트까지 함께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종목별로는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또 맵을 통해서 함께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가장 흐름을 좀 강하게 끌고 간 게 바로 애플의 주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애플 굉장히 강하게 2% 넘는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애플 왜 이렇게 또 좋은 흐름을 가져갔는지 좀 분석을 좀 해봐 주셔야 되겠죠? 네, 애플을 포함해서 대형 기술주들이 상승세를 주도를 했고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도 기술과 커뮤니케이션이 좋은 성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특별한 호재가 있었다기보다는 아무래도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이에 조금 매수세가 들어온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애플을 확인하시면 4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좀 음봉을 기록을 했었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네. 그 연속의 약세를 끊어내고 2%대 탄력을 기록을 했습니다. 정규장에서 148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알파벳도 저희가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파벳도 확인을 해보시면은 지금 구글 알파벳 소폭의 강세를 기록한 점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지금 대형 기술주에는 주가를 끌어올린 어떤 요인보다도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좀 주시하셔야 될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애플과 구글을 겨냥한 앱스토어 규제 법안이 발의됐다라는 소식이 어제부터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법안의 내용에 따르면 앱 통행세라고 불리는 내부 결제 시스템의 사용을 막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미국 의회가 좀 애플과 구글을 제대로 겨냥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간밤에 오름세를 기록을 했지만 앞으로의 추이는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애플에 이어서 구글까지도 짚어주셨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큰 변동성을 보였던 게 바로 에너지 섹터가 아닌가 싶어요. 뭐 이제 올랐다가 내렸다가 다시 올랐다가 내렸다가 이제 막 그랬던 것 같은데, 뭐 에너지 중에서도 계속 뭐 엑슨모빌이라든지, 네, 쉐브론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굉장히 또 궁금해지는데 오늘은 어땠나요? 네, 에너지 섹터는 저희가 이번 주에 계속해서 유가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빠뜨릴 수가 없더라고요. 네. 오늘 저희가 시황센터에서도 뭐 서부 텍사스산 원유의 9월물 선물 가격이 3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조금 전환을 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여기에 같이 에너지 섹터도 조금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장주의 성적을 살펴보시면 엑슨모빌은 1%대의 약세를 기록하면서 57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쉐브론 확인을 해보시면요. 역시 소폭의 약세를 기록했는데요. 102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에너지주까지 잘 살펴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반도체 쪽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반도체주도 함께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섹터는 어땠나요? 네, 저희가 주간 바차트를 봤을 때, 일일 바차트를 봤을 때도 네. 테크 섹터가 좋았다는 말씀을 전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상승폭을 조금 제한했던 게 반도체 섹터였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대 내림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지금 살펴보시면 굉장히 선명한 빨간색을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먼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살펴보시면 우선 뉴욕 증시 토크에서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공급 지연 소식이 이번 주에 전해졌던 바가 있습니다. 20주를 초과했다. 주문을 하고 나서 수령을 하기까지가 20주가 넘는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그때부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연일 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4거래일째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간밤에도 6%대의 내림세를 기록하면서 70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AMD도 그렇고 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그렇고 지금 다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만 좋은 흐름을 가져갔네요. 네,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켜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반도체 sek터 조금 안 좋은 흐름을 보였다는 거, 장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반도체 섹터까지 함께 확인을 해보셨고요. 뭐 소프트웨어 쪽은 그래도 좀 푸른 파란색 불을 켜고 있다는 것까지 함께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디 한번 또 확인을 해볼 분, 지금 저쪽인 것 같아요. 굉장히 녹색불을 굉장히 강하게 켜고 있는 우리 오랜만에 또 테슬라주가 있습니다. 네. 아직도 혹시 테슬라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 있으실 것 같습니다. 테슬라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네, 테슬라가 지금 2%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의 매체인 글로벌 타임즈가 테슬라의 중국 매출이 8월에서 9월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테슬라 7월의 성적표를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2분기와의 실적 추이를 비교를 할 때 4월의 인도량과 7월의 인도량을 비교했을 때 하반기의 전망을 예측할 수 있고 그게 테슬라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소식도 전해드렸었는데요. 중국에서도 지금 테슬라의 성적표를 조금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또한 테슬라가 중국의 기가 팩토리에서 모델 Y의 개량 모델 5가지를 생산할 예정이다라는 소식도 전해져 있는데요. 정규장에서 탄력받으면서 722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포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포드는 정규장에서는 소폭의 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과의 연관된 소식이 있어서 함께 전해드릴 텐데요. 로이터 통신이 SK이노베이션과 포드가 함께 유럽 시장에 진출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다라는 이런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이 포드와 함께 손을 잡고 유럽 시장 배터리 시장에 진출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내비쳐 있는데요. 포드 주가를 확인하시면 우선 이 소식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리 전해지지는 못한 모양새입니다. 13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가 반도체 아까 좀 지수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퀄컴도 사실은 엔비디아 아까 좋은 흐름을 보여줬죠. 네. 네, 맞습니다. 엔비디아랑 퀄컴 저희가 이제 너무 빨간 종목만 전해드렸다 보니까 그래도 좋은 소식, 좋은 전망이 있는 종목들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UBS와 에버코어가 목표가를 상향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있었군요. 네. 네, 이 상향의 이유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성장 동력이 강화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요인을 분석했는데요. UBS는 목표가를 230달러로 그리고 에버코어는 250달러로 상향을 했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계속해서 200달러 아래에서 밑도는 그런 주가의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엔비디아 어제 1%대의 강세를 기록했지만
정규장에서 200달러를 넘지는 못하고 199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200달러 선을 돌파하게 될지 여부를 함께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굉장히 대장주죠. 퀄컴은 어땠나요? 네, 퀄컴도 소폭의 강세를 기록했는데 캐나코드 제뉴이티에서 목표가를 상향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있습니다. 목표가를 200달러에서 225달러로 상향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목표가가 월가의 최고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 목표가 상향의 요인으로는 공급 체인 개선으로 실적 전망이 향상된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정규장에서는 147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 반도체가 계속해서 종목별로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 부분 계속해서 주시하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또 저희 이베이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베이도 함께 이베이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베이랑 에어비앤비에 관해서도 소식이 전해져 있는데요. 우선 에어비앤비도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호실적을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팬데믹 상황 때문에 하반기의 전망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이베이에는 어떤 소식이 전해져 있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베이의 결제 서비스가 빠른 강화 추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긍정적인 전망이라는 소식이 전해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가지까지 짚어주셨는데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인 만큼 우리 장유진 캐스터가 이제 투자를 했던 AMD는 이제 빨간불을 켜서 포트폴리오에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우리 장유진 캐스터가 저번에 스타벅스에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스타벅스는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타벅스 어땠나요? 제 생각에 장유진 캐스터의 종목 픽은 소개해드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요? 네. 괜찮습니다. 아직 그래도 캐시 보유량이 많잖아요. 네, 이번 주에 별로 좋은 성적을 전해드리지 못했는데요. 네. 대신 제가 지금 이번 주 금요일에 조금 좋은 성적이 계속해서 전망되는 종목이 있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실생활과 밀접한 종목들에 조금 관심을 가지려 한다라고 네, 말씀드렸던 맞습니다. 걸 기억하시나요? 네. 그래서 제가 OTT 서비스에 조금 관심이 많은데요. 네. 지난 밤에는 디즈니와 넷플릭스가 조금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네, 확인을 그렇죠. 해보시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가 성적이 좋았는데 그래도 그 와중에 OTT 서비스는 조금 엇갈리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넷플릭스는 소폭의 약세를 기록한 반면 디즈니는 소폭의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간밤에 디즈니가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좋은 실적이 나왔죠. 네, 이번 올 상반기에 그 블랙 위도우라는 영화 개봉이랄지 아니면 디즈니 OTT,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움직임이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애프터마켓에서 5%대의 탄력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제가 마음으로 디즈니를 응원하고 계신가요? 샀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